네,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18년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와서 굉장히 보면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하는 말 중에서 저는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삼인성호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옛날 공자님 말씀이죠. 세 사람이 야, 이 범이 나타났다 하니까 없던 범도 생긴다. 즉 자기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다 조국 수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6급 수사관 김태우 수사관 보면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지시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낱낱이 그것도 매일 조선, 동아, 중앙 번갈아 가면서 보수 언론에게 일종의 리크한다고 그러죠. 흘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이름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욱더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6급 상당의 수사관이라 한다면 이번에 일종의 양심 선언을 한 사람은 기획재정부 사무관, 그것도 행정고시까지 붙었던 기획재정부의 엘리트 사무관이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를 욕하던 그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보면 본인이 사실상 그와 같은 문건들을 갖다가 밖으로 유출한 장본인이다. 내가 민형사상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어제, 그제 하루에 한 건씩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서 KTNG 사장을 갖다 갈아치우기 위해서 서울신문사 사장을 갈아치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어제 저녁에는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으로 국가 운영했다는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와대가 4조가량의 어떤 부채, 즉 국채를 갖다 발행하라 라는 지시를 했었다는 그야말로 대형 폭탄을 갖다가 폭탄의 핏장 안전비를 뽑았다고는 할까요? 그야말로 청와대로 봐서는 김태우 수사관부터 시작돼서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까지 그야말로 많은 관계자들이 양심 선언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그야말로 청와대 입장은 다 그 사람들은 비위자다. 그 사람들 말은 엉터리다.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만 그리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저는 야당의 어떻게 보면 전투력 좀 전투력 미비에 조금 혀끝을 찰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막 김영삼, 김대중 이와 같은 YSDJ 같은 야당 총재가 있었다면 바로 아마 가두로 나가서 이 엄동설안에 가두 나가서 무슨 규탄 대회를 벌였고 100만인 서명운동, 1000만인 서명운동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직전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의원은 갖다가 그야말로 4명 의원과 함께 해외 출장 가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문매를 맞고 있고 야당 국회에서 보면은 계속 변죽은 올리고 있습니다만 핵심을 찌르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면은 사건의 당사자였던 사람들이 진실의 목소리를 얘기해낸다면 그것을 갖다가 국정조사가 되었던 아니면 지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든 해서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야말로 그냥 신용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하고 있는 그런 정권의 어떻게 독단 그야말로 예전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간인 사찰 이런 부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통령 후보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국가 폭력이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조국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요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정요원이 그야말로 정상적인 업무를 한 것인지 그걸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을 통해서 밝혀야죠. 아마 어느 누구도 과거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집권 세력들은 웬만하면 특별검사 하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국정조사하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그야말로 나가서 찬 아스팔트에 들어 눕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관철시켜내야죠. 자, 저는 오늘 조국 수석이 3인성호라는 표현을 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 조선시대에는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이제 사헌부, 사관원 이런 이른바 관리를 규찰하는 이런 쪽에서 누굴 탄핵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 이 대감은 무슨 의혹이 있다 하는 순간 제일 먼저 그 대감이 하는 것은 사표를 제출합니다. 사표를 제출하고 그야말로 자기의 무고함이 밝혀지면은 그 이후에 복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사표를 내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조국 수석님 3인성호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재미있는 일화 하나 말씀드릴까요? 옛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저의 아내입니다. 시저, 유명한 케사르 장군 시저가 로마의 장군이죠. 늘 보면 원정락 갈리아 원정락하고 나고 하는데 어느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자기 부인이 자기 부하 장군하고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다. 시저는 즉시 그 부인하고 이혼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시저 부인이 바람났다는 이야기는 거짓임이 밝혀집니다. 옆에 장군들이 얘기하죠. 장군, 이건 너무 성급하지 않았습니까? 왜 멀쩡한 부인을 갖다 버립니까? 라고 했을 때 시저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시저의 아내는 의심받는 것 자체가 문제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정기관을 갖다 총괄하고 있는 민정수석이 이런저런 이른바 민간인 불법 사찰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의혹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국회에 나와서 3인성호를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일입니다. 때문에 지금 조국 수석, 임종석 실장 등 이른바 그와 같은 의혹의 한가운데에서 의심받고 있는 자리라면 그들이 그렇게 모시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스스로 저를 직무에서 배제해 주십시오 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은 자세죠. 또 야당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의혹 그야말로 1년 8개월 1년 거의 2년 만에 그동안 기신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던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에게 그야말로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희망을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신임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에서 그야말로 하루 정도 열어서 툭툭 친다? 국민들이 보기에 쇼입니다. 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조국 수석은 이거 저 민정수석이 나온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3인성호입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보면 그 운영위의 위원들 그저 상대방은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여기저기 변죽만 올리는 이런 운영위에선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야당이 야당다울 때 과거의 YS, 과거의 DJ 이런 분들이 또 YS, DJ만 얘기할 거 있나요? 지금 저 의왕구치소에 갇혀있는 박근혜 당시 대표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2004년에 천막당사로 턱 나가서 천막당사 내걸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사학법 개정 등 4대 악법 추진했을 때 50, 60일 2달 가까이를 갖다 12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엄동설안에 장외투쟁 벌였습니다. 그런 강단이 있었기에 국민들은 박근혜 대표를 믿었던 것이고 또 함께 당시 야당의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자, 야당은 야당다워야 됩니다. 또 추상같이 자기 자신에게는 추상 같고 남에게는 봄바람 같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진짜 한없이 관대하고 남들에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가혹했던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국민들은 혀를 끌끌끌 차면서 내로남불은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할 겁니다. 자, 2018년 한 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여당은 여당다워지십시오. 그리고 야당은 더욱더 야당다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국민들도 조금 정치를 걱정 안 하고
국민들도 조금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정치권 걱정하다 세월 다 보냅니다. 자, 그런 2019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